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이번 대선? 예. 이번 대선은 확실한 선거예요? 아니면 조금 아닌 선거예요? 저는 그 어느 한쪽이 분열하지 않는 한 쉬운 대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2017년 대선은 그때 당시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표를 나눠 가져갔죠. 네. 하지만 세 사람의 득표를 합치면 52%예요. 문재인 후보를 네, 맞습니다. 10% 예. 정도 앞선 표죠. 근데 그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쉽게 이겼죠. 예. 당시 문재인 후보가. 예. 근데 이번도 어느 한쪽이 분열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박빙 선거라고 봐요. 대선은 그렇거든요. 다른 선거는 분위기 뭐 이 정도로 어느 한쪽이 내란을 일으켜서 치러지는 선거면 완사이드하게 가야 될 텐데 대선은 저는 매번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잠깐 이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저는 파면 여부, 윤석열의 파면 여부에 따라 국힘은 분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분열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대권 후보를 내냐 마냐 여부.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 완주를 하냐 중간에 지난번 안철수처럼 네. 뭐 또 어느 쪽과 단일화를 하냐. 근데 범보수 연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향성도 그 대선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아 그럼요. 예, 바뀝니다. 이거는 네. 지금.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3월 말쯤에 네. 그 공직선거법 선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 근데 그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별 유의미하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무지막지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거의 80%가 유의미하질 않아요. 그러나 선거법 선거가 어떻게 나든. 네, 유의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가 흔들겠지만 그것도 지금 이 전국에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만약에 보수 대연합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 선거판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힘이 다음에 보수를 재편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요. 네. 근데 그 별로 좋은 수 같지가 않고요. 네. 거기서 예를 들면 김영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영삼이 못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준석? 극우하고 손잡을 수는 없어요. 이준석 예, 대표가. 예. 근데 국힘의 능동적인 지지자는 극우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그들을 쳐낼 수 없잖아요. 지지자들을 쳐낼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사분 오열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저는 국힘 세력은 네.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듯이 예, 깨지지 않고 그 다시 서는 길은 없더라고요. 저희도 해봤는데 안철수는 이날 우리가 엄청난 분열을 겪었잖아요. 예, 호남 가장 핵심 지지층을 잃은 거예요. 가장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필연이다. 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예, 다르게 보고 있고 그래서 대선은 저는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흔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간다. 예,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위기 관리 능력까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 완사이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 저도 생각과는 좀 달리. 아니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는 거는 전체 초의 판도. 의심도 없어요. 네. 근데 본선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벌어진 상황에 비추어서는 생각보다는 박빙의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게 생각보다 박빙이 어느 0. 한 진영이 분열해서 후보가 제각각 나오지 않는 한 네. 생각보다 박빙 선거일 거다. 근데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고 나머지 그 보수 쪽 후보를 다 합쳐도 한 2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나온 조사가 뭐 저 끝까지 유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처음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고 분포 때문에 네. 검찰은 네. 명태균을 가지고 대권 후보까지 치지 않을 것이다. 아, 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경선이 진행돼서 후보가 예.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검찰이 제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 어제 않아요? 명태균 쪽 취재를 했는데 명태균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창원지검 수사를 서울로 올려 보낸 이유는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그 지지율이 제일 안 나오는 사람부터 치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폭로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단 대선 지지도 관련해서는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은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여러 명이 다 조금씩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화되지 않아서 분산 효과도 있고 아유 나는 누굴 지지할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 합산하고 정작 양당의 후보가 딱 정해졌을 때의 양상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거는 제일 큰 목적은 저는 일단은 수사 지연이라고 봅니다. 수사 지연. 왜냐면 창원지검에서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몇 달을 더 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니네 뭐 하냐? 수사 결과 내놔라고 하는 압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서 네. 아무 내용은 없었지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니까 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수사 결과 왜 안 나와? 예. 왜 발표 안 해? 저희 이제 막 받았는데요. 사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목적은 수사 지연이고 예. 그 다음은 사실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핸들링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서울중앙이 창원보다는 훨씬 여건이 낫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명태균이 생각하는 그런 예측, 추측 그거를 검찰이 이 사람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사람부터 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피청구인을 체포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봐줄 것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천하의 심우정, 천하의 김건희라도 이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면 네. 검찰은 정말 그 집단 지성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체포하잖아요. 검찰 조직 논리에 따라서. 예, 구속하잖아요. 네. 그게 검찰은 뭐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미래가 낫겠지?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도 관념이고 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딱 그때 조건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쪽 혹은 국힘 쪽의 논리 중에 예. 하나는 저런 착각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지율이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짜리 만들어 놓고 네. 이게 51%니까 헌재가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작해 가는 걸로 저는 보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의 사자가 낀 거 약간이 아니라 많이 꼈다고 보는데 네, 네. 근데 그 여론조사 이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를 아무리 봐주려 그래도 못 봐준다. 아니 어제 나온 거 보세요. 너 김상민 도와. 그러면 내가 그 장관 자리나 공기업 자리 줄게. 예. 그가 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이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고 그게 명태균의 입에 의해서 나오고 예. 48분짜리 녹취가 있다고 하고 예. 이런 녹음해. 상황에서 네. 어떻게 김건희를 그냥 둡니까 검찰이. 자기가 살아야지. 검찰이 모든 게 아생연후의 살타. 내가 살고 남 죽인. 그 제가 의원님께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한겨레 단독이 나왔는데 개혁신당이 김상민 검사 공천 받으면 김건희 개입을 폭로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7불사 회동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48분간 대판 싸우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그리고 그 사이에 김영선과 김건희가 싸우고 그리고 나서 7불사 회동이 이어지고 7불사 회동을 통해서 김영선이 저쪽에서 내가 5선인데 이제 6선에서 여성 최초 국회의장을 해야 되는데 어따 대고 지금 공기업 사장이야. 그거 못 받아라고 해서 이준석을 만나고 그래서 논의를 해서 김건희 관련된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 그러면 나를 비례대표 몇 번을 줘라. 그런데 그게 협상이 불발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블라블라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개혁신당에서는 김상민 공천을 받으면 이거를 폭로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는 말할 수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의원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 논의 과정을. 김상민 검사의 공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김영선 의원이 사실은 폭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영선 의원이 그때 당시로는 그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네. 1번. 근데 그 조건은 못 들어주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례대표 조건 걸지 말고 조건 없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해주면 완전 땡큐. 예. 근데 나중에 이제 3번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3번. 비례대표는 3번은 어떠냐. 예.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3번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 왜냐하면 수돗물만 안 먹어서도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아니 김영선 의원 하면 거의 전 국민이 떠오르는 게 수돗물 먹는 건데 거, 예. 거기를 어떻게 앞번호 줘갖고 어떻게 당이 살아남냐. 예. 이 비례대표 1번도 당선 안 된다 그랬다가는. 예. 그러니까 그게 불발되는 거죠. 사실은 김상민의 공천보다는 뭐 공천이 김상민으로 되면 김영선 의원이 더 열받았겠죠. 네. 사실은 자기 밀어내고 기껏 한다는 게 거기 주고 자기는 공천 안 주고 그러니까 더 열받아서 정말 순수한 복수심에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개혁신당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거기 김영선 의원의 결심이 필요했는데 이게 조건이 붙으니까 예. 그랬던 거군요. 순서는 개연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 운영의 주체는 김건희였구나. 그리고 김건희가 공당의 공천도 당신 1위로 가. 내가 거기 김상민 넣어야 되니까 빼서 김해 갑으로 가. 그러니까 김해가 못 가겠어. 그것도 김영선의 그 녹취록도 예. 녹음 파일도 김영선 휴대폰에 다 남아 있고 그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렌식도 다 마쳤고. 근데 중요한 건 검찰이 수사 진도를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기준은 김건희는 할 것이다. 안 할 수가 없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언제?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소환 조사 곧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조금 더 움직여 주셔야 되겠죠. 아, 국회 예. 법사위에서 조금 더 이거 보세요. 3월 중순. 네. 저는 늘 그 누가 뭐 3월 초다, 뭐 5월 초 대선이다. 아니다. 5월 14일이다. 방금 전에 4월 30일 저기 대선이라고 신장식 의원 저는 반드시 4월 30일이다. 아니. 돗자리를 깔았는데. 저는 5월 5월 나중에 중순이 될 것이다. 제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30 대 왜냐면 514. 아니 3월 이게 계산이 네. 그 430 혹은 네. 그 전에 휴가 그 대선 5월 치르고 7일. 휴가 가자 그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장식 의원. 예, 네. 그리고 5월 7일 설이 있고 막 그래요. 5월 7일은 좀 어려워요.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 보이나 14일일 것이다를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리고 너무 연휴잖아요. 5월 14일이요. 5월 저는. 14일. 그런데 어제도 박균택 의원이 그저께인가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그 어제로 변론이 종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 변론을 주게 네. 될 것이다. 예. 3월 25일이잖아요, 그게. 네. 2월 25일. 2월 25일. 예. 그러면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죠. 네. 그럼 3일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2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주. 그러면 3일 더하기 2주 하면 14일이면 11일이 나오죠. 11일. 그러니까 11일이나 13일일 것이다. 예. 저 근데 선거가 그렇게 되면 5월 14일 못 치러요. 60일 이내 60일 이내예요. 이내에 예,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더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진다는 당겨진다. 거지. 근데 근데 당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예. 4월 30일까지는 못 당긴다. 어떻게 되세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딱 5월 7일이 근데 앞에 연휴가 계산상 하면 5월 7일인데 이게 연휴의 사실상 4일 연휴의 끝이라서 그렇게 되면 사전 투표율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선거 치르기에는 가장 안 좋은 날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투표율이- 국민들이 투표는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니 그 하는 분들은 하죠. 네, 근데 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다른 때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 시기이기 때문에 네.
헌재 재판관들이 그것까지 감안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 안 할 거예요. 감안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5월 7일 날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땡겨서 할 거냐. 네. 근데 땡기기도 쉽지 않아요. 아, 못 땡겨요. 네. 그거 왜 땡기기 못 쉽지 땡기냐면 네. 4월 30일이면 네. 각 당이 너무 급해요. 네. 급해고 경선을 후보 제대로 경선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수가 경선을.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곤란하고 그러면 예. 3월 판결 날짜가 지금 3월 13일, 예. 11일 이렇게 예. 보고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18일 날 할 수도 있다. 선고를 네. 중순에 할 것이다. 예. 3월 18일 날 하면 선거 날짜는 적절하게 딱 예. 5월 14일로 14일. 잡힐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3주 결심하고 3주 3주. 선거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길다. 길어. 그러니까 3주는 너무 길다라는 게 이제 신장식 의원의 주장이에요.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14일 날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여하튼 보겠습니다. 하여간 7일이나 14일. 예, 5월 대선은 그렇게 정해지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